그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선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해요. 아니 근데 저는 본인 어제 뭐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말라. 뭐 총실 관계자들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네. 김문수도 얼마 전까지 대선에 디귿자도 얘기 꺼내지 않다가 네. 윤석열이 파면되기 무섭게 네. 오늘 출마 선언한다는 거 했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한덕수의 속무함이라는 것도 모르겠는 것이고 그리고 이분이 늘 이제 국민을 상대로 한 담화 때마다 본인의 지혜와 경륜을 뭐 다 쓰겠다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정말 꼼수와 술수라는 말로 대체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꼼수와 술수로 가득 찬 능구렁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하. 오히려 탄핵 상황이 오게 되면 네. 정말로 모든 총대를 짊어지고 예. 내가 도전하겠다고 선언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 예.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런 여러 뭐 후보들 나와봐야 어려우니 한덕수로 해보자라는 마음을 좀 모아가고 있는 중이고 실제로 본인 결심만 남았다. 이제 이런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네, 뭐 네. 쉽지 않아.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 정말 의문인데요. 뭐 그런 면에서는 뭐 하고 싶으신 것들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권한대행 자리보다는 경선 레이스를 뜨는 사람으로서 역할이 훨씬 더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의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2달 가까이 남아 있는 이 우리 국정을 맡긴다라고 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욕심을 좀 부려서 전 알아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출마해라. 예, 제발 예. 좀 그랬으면 좋겠고요. 예.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 안에서는 예. 이게 원포인트로 이렇게 특별한 경선 규칙을 만들어줘가지고는 한덕수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오늘 좀 고민해서 룰 세팅을 한다라는 말도 있어서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를 생각해서 룰 세팅을 새로 하면은 국민 참여 경선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이제 그만두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예, 예.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2017년에도 황교안 권한대행이 예. 바로 이제 오기에는 안에 내부적 경선 룰 때문에 어느 예. 정도 시차가 필요한데 예. 그러지 못했던 상황이어가지고 원포인트로 좀 바꿔줬던 게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그 당시 대행이 좀 고민하다가 출마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제 내부적인 경선 규칙 룰에서 지금 현재 그 대통령 대행이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 문턱이 있다면 그걸 좀 없애주겠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아 진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민주정당의 질서를 완벽하게 허물고 있네요. 아니, 근데 역대 이제 탄핵 야, 사건 때 이렇게- 권한대행이 다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 박근혜 때는 황교안이 있었고 예.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고건 총리가 있었는데 그런 대행들과 업무 비교를 해보더라도 한덕수 대행은 정말로 최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다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 탄핵 심판도 제대로 안 될 뻔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파면된 자의 명을 받아서 마치 그 세력을 다시 온전하게 부활시키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네. 한술 더 뜨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나오면 정말 좋죠. 이런 분은 네. 아마도 당선 가능성은커녕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통해서 예. 자신의 입지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예. 확인하는 대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나와주시라 예. 이렇게 강권드립니다. 좀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오로지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추측과 해석의 영역이긴 한데 어제 한덕수 대행이 오전에 헌법재판관 임명과 지명을 발표했습니다. 뭐 임명이 환영할 만한 사실 너무 늦은 정의이긴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었고 근데 지명은 무리라고 하는 엄청난 비판을 샀습니다. 네. 심지어는 상설특검을 아직도 임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건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트럼프와의 통화가 있다고 맞아요. 어제 오후에 사실 엠바고를 걸어놓고 기자들한테 네. 이야기를 네.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제가 마음 먹고 좀 통하고 싶다고 하면 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일정이 먼저 잡혔을 겁니다. 네. 그 외교 프로토콜상.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그렇네. 이 무리가 되는 저는 이 이왕규 등에 대한 지명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누가 봐도 이것은 사실 약간 대권을 생각하는 사람의 하나의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는 엄청난 거죠. 물타기성으로 했네요. 그리고 아니, 사실 네. 오늘 신문지면이 어떤 신문은 보수 언론은 트럼프와 통화한 거를 이면 머리로, 진보 언론들은 그 한덕수가 맞아요. 네. 이제 이완규 등 임명한 것이 위헌적 행태라는 것을 일면 머리로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물타기를 시도하면서 본인의 성과를 가시하는 그럼요. 네. 일종의 대권 플랜이 시작됐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면이 출마 있을 것 초읽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정이 그렇게 짜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진짜. 예, 예. 예, 맞습니다. 아주 예리하셔. 아니 근데 예. 이분이 덧대가지고 CNN 인터뷰도 했고 네. 심지어는 통상 질서에 대해서 50 며칠밖에 안 남은 사람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수준에 네. 마치 내가 이제 통상 질서에 대해서 재편된 질서에 대해서
대해서 미국과 싸우지 않고 협력적인 자세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 들으면서 네. 네가 뭔데? 지금 뭐? 네가 뭔데 저게? 저는 갑자기 네. 트럼프하고 통화했다니까 더러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전화해서 그럴 수 또 있죠. 무슨 약속을 한 거야. 예, 국민 세금으로 또 뭐 다 퍼주기 생각을 네. 하는 거야. 뭐야 이런 생각을 저는 갑자기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보니까 출마 결심했네. 한 걸로 그렇게 좀 보이네요. 보이는 지점들이 좀 있는 그렇습니다. 것이죠. 예. 뭐 안 한다 하면서 실제로는 뭐 그 탄핵이 이제 임박했거나 탄핵을 시키면 네. 그 간판 달고 희생당한 권한대행 이미지를 가지고 출마를 해보겠다. 그리고 근데, 예, 예. 이런 상황들은 또 미국의 관점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아마 각국 상황들과 상호 관세 매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익을 최대화시킬 수 있는 시점에 한덕수와 통화를 했을 것이고 네. 결국 지금 권한대행과 이걸 매조지음을 해놔야지 이재명이라든가 새로운 정권 교체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협상을 다시 하게 되면 본인들이 유불리 따졌을 때 불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한덕수 재임 중에 50일 안에 모든 그 통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유리한 방식으로 큰 틀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최고의 회담 그 쉽게 회담맨들이 오고 있다. 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훌륭한 통화를 했다. 한덕수 때 정리해야 된다. 아. 이런 판단이 사실 무서운 겁니다. 그렇죠. 네. 진짜 기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예. 이 남은 그 내란 속의 윤석열이 파면되고 나서도 남은 60일 50 며칠만이라도 이거 알터랑 같이 나라를 거덜내고 떠나겠다라는 작심을 하지 않고서야 어떤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인지 진짜 오 통제라 수준이다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면은 당심은 그 모두 한덕수에게로 가 있는데 이 사람들 다 헌물 켜고 있는 겁니까? 홍카콜라의 귀환. 뭐 오늘 그리고 김문수 또 예, 전 김문수 장관이 오늘 예. 예, 출마 선언을 했어요. 탄핵 수용하나 윤석열 파면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면서 12가지 죄목 이재명 상대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또 약간 이게 중도 어필을 하려고 하는 진심인 것 네. 같은데요. 이렇게 저는 좀 눈여겨봤던 게 김문수의 출마 선언문에서 그 대통합이나 대연정을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시국에 국민의힘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서는 갑자기 대연정 카드를 꺼낸다고 하는 게 먹혀들지도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는 김문수라고 하는 사람의 키워드를 생각해 보면 극우적인 행보를 하거나 윤 대통령 강성 지지층한테 호소할 거라는 생각을 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분조차도 이제 네. 조금 더 오른쪽 중간으로 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친윤이 믿을 만한 거는 한덕수이지 않느냐라는 또다시 의심이 나오고 있는 아 김문수 것입니다. 넘어져도 뭐 아니 이렇게 여기에 되는 더해서 거예요? 김문수 네. 저도 출마 선언문을 봤는데 네. 가장 눈에 들어온 부분이 이분은 네. 그냥 보통 출마 선언자가 아니고 직전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직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유념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 국민에게 불편을 안겨준 의료 개혁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해 완벽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러네요. 게다가 네. 심우정 총장 딸 관련해가지고도 고용노동부에서 예. 조사를 하겠다고 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모로 이게 완전히 친윤과는 결을 같이 한다고 조금 보기 어려운 예. 지점들이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계에서는 다른 카드들을 생각해서 아마 한덕수도 하나의 이야기가 오르내리는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전국의 후보는 누가 될 걸로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김문수 코드에 맞춰져 있다가 다시 또 이게 흔들리고 네. 그러면 다시 또 지금 줄 다시 서 지금부터 오늘부터 한덕수야 뭐 이런 컨셉으로 가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이게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 뭐랄까 그런 프로토콜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그런 정당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결국은 윤상현 의원이 계엄 직후에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 지금 오로지 그것만 믿고 저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통상은 파면을 당하고 나면 그것이 무엇이 됐던 심지어는 8대 0이지 않았습니까? 국민한테 정말 처절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뒤에 써놓은 문구가 국민께 죄송합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하는 행태들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도 못하고 있는 그 행태들은 뭐가 됐든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그 1년 지나면 다 까먹는다고 주장을 하는 윤상현 의원을
에게 말씀드릴게요. 네. 1년이 아니라 10년, 100년이 지나도 까먹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네, 취재 편의점이 앞장서서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절대로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만행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국민을 상대로 촛불이를 겨눈 사람이고 그 영상은 자자손손 대대로 그때 윤석열이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막아냈다라는 게 역사가 남길 것입니다. 예. 그런데 무슨 1년 지나면 까먹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고 저는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엄청나게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